B2와 영끌이 최근 들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B2는 아시다시피 빚내서 투자한다는 말의 줄임말로 빚을 내가며 무리하게 투자한다는 뜻을 지닌 신조어입니다.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등 2년여에 걸쳐 급증했던 현상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뜻의 영끌과 함께 공격적인 투자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영끌과 B2는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했고, 이 같은 대출을 통해 주식은 물론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B2와 영끌로 끌어들인 돈은 2022년 들어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눈덩이 이자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벼락거지와 영끌거지라는 말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에 사라지는가 했던 B2와 영끌이 다시 활개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일 기준 710조 7,500억 원으로 6월 말보다 2조 1,800억 원 증가했습니다. 4일 만에 2조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인데, 앞서 가계대출은 6월에만 5조 3,400억 원 늘며 2021년 7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고,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항목별로 보면 최근 주택거래 회복과 함께 수요가 커진 주택담보대출이 552조 1,500억 원에서 552조 9,900억 원으로 8,3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은 무려 1조 8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피벗, 즉 통화정책 완화가 예상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 주식 등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은행권은 부동산 경기 회복, 공모주를 비롯한 국내외 주식 투자 자금 수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 정책자금 대출 증가, 금리 인하 등을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심리는 창구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다는 게 은행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 올라 지난 2021년 9월 셋째 주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예정돼 있는 대출한도 규제도 있습니다. 오는 9월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대표적인데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DSR 산정 때 붙는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0.38%에서 0.75%로 올라갑니다. 적용 대상도 기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추가됩니다. 내 집 장만 계획이 있는 수요자들이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담보대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나흘 만에 1조 원 넘게 급증한 신용대출도 B2 수요 영향 때문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달 초 게임업체 시프트업에 공모주 청약이 있었는데요. 이 청약에만 18조 5천억 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당연히 이 증거금 중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 신용대출로 조달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모주뿐 아니라 최근 국내외 증시 화랑도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5일 2862.23으로 2022년 1월 18일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도 6월 말 기준 20조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신용융자는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으로, 이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비투를 하고 갚지 못한 대출도 쌓여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년 만에 영끌 B2 조짐은 부양과 안정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정부 정책이 자초한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급증 배경으로 당초 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가 갑자기 2달 미뤄진 영향도 있습니다. 영끌과 B2는 회복기에 접어든 경제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그리고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하 조치가 가세하면
자칫 부채의 악순환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월화TV였습니다.